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. 그럼요. 예. 그럴 때 그 자존심 강한 분들은 네. 화를 내거나 이러진 않나요? 그래서 그 모임에서 사실 중요한 게 예.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사실 스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예. 처음에 모일 때 어떤 코칭의 문화,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지 않기, 그러니까 뭐 누구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기, 그러니까 해주는 사람의 애정을 갖고 하기. 그러니까 내가 애정이 없이 그냥 피드백을 줄 때는 사실 그거는 피드백이 아니고 잔소리일 뿐이거든요. 그렇죠. 비난이라든가 그렇죠. 이렇게 되죠. 예, 그냥 바로 피 흘리고 쓰러집니다. 특히 저자분들은 자기만의 세계나 자존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예. 그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마음의 여유나 어떤 사람으로서의 관계 그런 것들을 처음에 설정을 해놓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, 그렇네요. 그 꿈꾸는 만년필이란 그 과정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. 상당히 잘 짜여진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. 네. 예. 감사합니다. 책을 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? 책을 쓰는 뭐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게 글 쓰는 포인트일 수도 있고 어떤 게 책 쓰는 데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가요? 글을 쓰는 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책을 쓰는 개념이라면 무엇보다 또 내가 이거를 종이 묶음으로 혹은 어떤 식으로든 내겠다라는 열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저는 이 과정 같이 하면서 상당히 글쓰기에 소질이 있는 분들을 꽤 봤어요. 예. 근데 그분들이 다 끝까지 함께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. 그럴 때는, 사실 재능이 부족해서 저분이 책을 못 냈다. 사실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. 책을 쓴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한번 책을 써보겠다. 어떻게 보면 내 평생의 하나의 어떤 역작처럼 생각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가보겠다. 하는 그런 마음,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. 예. 보통 직장인은 바빠서 책을 쓸 시간이 없다. 뭐 이렇게 해도 누구나 인정해 줍니다. 네네.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책을 쓸 수 있습니까? 가장 많이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책을 쓰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려요. 절대로 직장을 놓으면서 책을 쓰지 마셔라. 왜냐면 그 삶의 고통을 바로, 이제 그 삶의 중력이 바로 이제 몇 배가 되다 보니까 사실 훨씬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1순위를 갖다가 뭐 글쓰기로 놓지 마셔라. 라고 말씀을 드려요. 단 2순위는 됐으면 좋겠다. 예. 아까 말한 내가 뭐 다른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하면서 남는 시간에 조금 글쓰지 하루에 15분, 10분 일 땐 글쓰지라고 한다면 사실 자기 책을 가지기란 좀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. 예. 사실 글쓰기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몰입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그 몰입이라는 거는 몰입해서 그 내려가야 되는 그 시간, 그러니까 덮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짤막짤막한 단상들은 사실 짤막짤막한 글밖에 나오기가 어렵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시간을 확보하려면 아까 말한 삶의 우선순위, 내가 직장을 뭐 다니든지 다른 일을 한다면 그 나머지 시간은 내가 글을 쓰고 특히 주말 같은 때 직장인들은 평일날 회식도 있고 사실 야근도 있고 뭐 긴 글을 쓰긴 쉽지 않거든요. 호흡적으로. 그럴 때는 내가 주말에 뭐 이틀에 하루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뭐 4시간, 5시간 뭐 이런 정도까지 내가 글을 쓰는 환경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저도 글 쓸 때 제일 많이 찾는 게 집 근처 도서관에 가거든요. 도서관에 가십니까? 네네. 그러면 그 젊은 친구들, 학생들이 이제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. 그럼 저도 그 친구들 딱 보면서 나도 뭔가 이제 열심히 여기서 쓰고 가야지. 사실 거기서 뭐 읽고 쓰고 하는 것 빼고는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. 그럼 뭐 한 12시간, 15시간까지 글 쓸 때도 있고. 근데 그런 게 뭐 다른 환경하거나 다른 약속을 잡으면서 짬짬이 한다라고 하면 직장인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. 양 코치님은 책을 쓰실 때는 만년필이나 볼펜으로 쓰십니까? 아니면은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는 겁니까? 처음에 아이디어 잡고 큰 그림이나 컨셉 잡을 때는 주로 만년필하고 이제 손으로, 그러니까 쓰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마인드 매핑이나 이런 거 브레인스토밍 같은 아이디어 확충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살 붙이거나 자료를 갖다가 옮기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컴퓨터로 하고요.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저도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. 그게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좀 뭐랄까요? 그 긴장감과 뭐 의식을 치른다할까 이런 느낌을 줍니까? 의식 같은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컴퓨터를 하게 되면 사실 컴퓨터로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특히 요즘엔 더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펜하고 종이밖에 없으면 사실은 쓰는 것 빼고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나를 딱 그 공간에 몰아넣는다? 그런 느낌들이 있죠. 그렇네요.
우리가 막연한 그 책 쓰기에 출발이 뭘 쓸 것인가지 않습니까? 네. 예. 그렇죠. 글감을 찾는 거, 내가 써야 될 주제를 찾는 거. 사실 이제, 그러면 누군가는 그러겠죠. 뭐 그렇게 쓸 게 없는데 왜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겠지만, 네. 그래도 이제 나만의 책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글감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까? 가능한 한, 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일 텐데, 어이들한테 뭐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마다 자기가 경험치에 따라 다르잖아요. 어떤 예. 날은 제가 뭐 댄서가 되고 싶어. 어떤 날은 가수가 되고 싶어. 뭐 어떤 날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. 다 다르지 않습니까? 아마 그건 그날의 경험치에 따라서 그 느낌이나 끌림이 있는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할 텐데요. 예. 아까 글감을 찾는 경우도 사실 외부적으로 많은 글감을 찾았을 때 어떤 욕망거리가 사실 생기거든요. 내가 저거 써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예. 내가 저거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하나의 사례가 뭐냐면 지금 내 뒤에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 중에서 예. 어떤 부류의 책들이 가장 많이 꽂혀 있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예. 내가 이런 분야의 책들을 좋아했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뭐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되겠죠.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정말 이거 내가 얘기해도 계속 지치지 않는 소재라든지 예. 뭐 꼭 글로 쓰지 않았어도 예. 나는 내 친구가 이거 얘기하면 뭐 한 2박 3일은 계속 이것만 얘기해도 신이 나! 뭐 그런 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게 자기의 글감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글감이 정해지면 글을 쓰는데 이 책 속에서 좀 재밌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. 뭐냐면 그렇게 해서 쓰다 보면 이게 굉장히 뇌가 활발해지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 같은,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그 어떤 순간이 온다,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실제 그렇습니까? 정말 의욕이 막 생길 때는 뭐 내가 이 글도 쓰다가 갑자기 내가 저 분야도 좀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저 소설 분야도 해볼까? 그리고 뭐 심리학 하면 저 심리학도 내가 좀 할 줄 안다고.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칠수록 사실 좋은 에너지입니다. 다만 그것들을 갖다 지금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향을 이제 한 방향으로 모으고 집중하는. 그렇죠. 그 소재를 할지라도 내 소재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? 좀 이렇게 모아보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. 그렇네요. 이제 책을 그렇게 해서 썼는데 이 책을 이제 출판사도 설득을 했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해서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 책이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? 나는 할 이야기가 많은데 남이 듣지 않으면 안 되는데 팔리는 책을 어떻게 씁니까? 일단 가장 제가 이제 출판사분들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1차적인 거는 출판사의 어떤 고민이 가장 큰 몫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팔리지 않아도 이제 저자는 망하지 않지만 사실 출판사는 타격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책이 안 팔린다고 저자의 집에 갖다 창고로 쌓아놓지는 않지 않습니까? 하지만 출판사는 그거에 대한 재고 부담이나 뭐 물류 유통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요. 그런 차원에서 브랜드가 있는 저자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. 그렇네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잘 쓰나 못 쓰나 개념보다 많은 사람한테 알려져 있고 호감이 가면 최소한 뭐 찍어내면 그래도 뭐 몇만 분 나가겠지라고 하면 이게 손익분기점 이상 훌쩍 넘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선수들이나 뭐 이렇게 TV에 얼굴을 많이 비치는 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많이 오는 건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개념이고요. 저도 예를 들어서 몇만 명한테까지 알릴 필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내가 브랜드를 쌓는다라는 차원에서 최소한 내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내 어떤 지인들한테만해도 좀 우호군을 확보하는 뭐 그 연예인들과 이런 개인의 중간 단계가 요즘엔 워낙 글쓰기가 블로거나 이런 걸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많이 통해서 하니까 뭐 파워블로거라든지 이런 분들이 요 중간선상에 있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렇죠.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 책이 나왔을 때 반응이 오는 거죠.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기본 층들이 좀 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. 그 책을 쓴다는 게 그냥 내 혼자 열심히 주제 찾아서 좋은 책 쓰는 데서 멈추지 않고 판매를 고려한다면 자신의 네트워크 속에서 자기가 책을 쓰고 있다는 거, 또 책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반응할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. 그렇게 확보가 돼 있으면 출판사에서 굉장히 고마워하죠. 그러면 출판 계약하기도 쉽네요. 훨씬 쉬워질 겁니다. 그렇군요. 훨씬 쉬워질 겁니다. 베스트셀러가 탄생하고 또 때로는 바로 반응은 없지만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가 탄생하는데 작가시니까 그 두 가지 책을 보면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. 그 두 책의 차이가 뭡니까? 사실 베스트셀러라는 거는 시대적 흐름보다는 그 순간에
마케팅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예.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는 말 그대로 많이 팔린 책이죠. 그렇죠. 이게 예. 좋은 책이다, 뭐 꾸준하게 사랑을 받나 보다. 일단은 판매량이 많다라는 게 베스트셀러니까 예. 아까 말한 판매 지수에 조금 그 유혹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뭐 물량이 갑자기 빨리 돈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큰 기업의 뭐 회장님이 자서전을 썼어요.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그 물량을 납품하시는 분들의 어떤 중소기업 분들이 뭐 사내 교재로 채택을 한다. 예를 들어서 예. 그래도 뭐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아주 큰 비용은 아니거든요. 예, 예. 하지만 그렇게 몇 개가 딱 뭉쳐지면 이제 순식간에 그 주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거죠. 예, 예.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다 보면 이제 그냥 베스트셀러라고 한다고 해서 꼭 나한테 맞는 책이다. 그렇게 보는 거는 일단 한 번 정도는 필터링을 좀 해봐서 예, 생각을 해보면 예. 좋을 것 같고요. 예. 베스트셀러보다 스테디셀러는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. 아, 예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년 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았었다라는 건 사실 입소문 없이는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예를 들면 시대가 그런 목소리를 요구했는데 마침 이 가려운 곳을 이 책이 긁었다라는 예. 그런 의미로 좀 예. 보여져요. 예.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참 꾸준한 사랑을 받았을 때는 결국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정의가 도대체 뭘까라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간접적인 반증이거든요. 그렇네요. 그러니까 예. 나는 열심히 사는데 정의롭게 살지 않은 사람도 왠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왠지 사회가 뭔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뭔가 불신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나왔을 때 그것이 맞았을 때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예. 될 수 있는 거죠. 예. 그러면 어떤 보통의 사람이 책을 쓸 때는 스테디셀러를 목표로 하는 게 베스트셀러보다 더 적합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. 저는 그게 예.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. 예. 근데 그 책 쓰는 분들이 대부분 대박을 꿈꾸거든요. 네, 그렇죠. 처음 쓰면 그러실 겁니다, 아마. 예, 예. 이건 정말 몇만 부야 이러면서 막 네. 돈이 얼마 들을 건지 계산도 하고 이럴 그럼요. 텐데. 통장도 미리 만들고요. 이거는 따로 뭐 뭉칠 돈, 뭐 이렇게. 네. 예, 예. 그럴 것 근데 같아요. 그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지요. 책 쓰는 이런 출판 용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당신이 책 쓰기로 부자가 될 수는 있다. 하지만 살림을 영위하기는 어렵다. 얘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책 쓴다는 건 아까 말한 부자가 된다는 거는 정말 뭐 손에 꼽는 사람의 역할인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의미들을 사실 예. 찾아야 되겠죠. 그렇네요. 아까 네.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그럼요. 네, 세상을 그건.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또 네. 나를 찾게 되는. 네,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자신의 행복이 높아지니까. 맞습니다. 그렇네요. 네. 예. 오늘 양코치님 말씀 들으면서 야, 책이 진짜 힘이 있구나. 예. 그런데 또 글을 쓴다는 것은 더 힘이 있구나.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로 이제 그 자신만의 책을 갖기를 꿈꾸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책을 쓰고자 한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, 어떤 마음가짐이면 좋은지 그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. 예. 책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책을 쓸 수 있을까라는 관련된 책들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예. 물론 그런 글을 쓴 저자들을 만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예. 읽어보시고 그 안에 떨림이 있고 끌림이 있는 그 공통점을 찾아서 뽑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예. 그리고 지금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서 문구점으로 달려가서 책과 노트와 펜을 사고 예.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죠. 예. 그리고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분명히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써라. 끝까지 써라. 이렇게 예. 들리네요. 맞습니다. 예. 오늘, 양정훈 코치님,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나만의 첫 책 쓰기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양정훈 코치는 책을 쓴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잘 알게 되는 보람을 맛본다고 합니다.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쉽다는 것입니다. 오늘부터 최고의 자기계발법, 나만의 책 쓰기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? 스타벅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